아는 게 힘이다. 건축 상식 시간입니다. 저는 지성현 건축사입니다. 김형건 건축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건축 신고와 건축 허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공사 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 있고 감리도 있고 시공도 있고 이제 집 하나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공부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설계는 이제 집을 디자인하는 거라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 설계 당연히 해야지 하시는데, 감리에 대해서 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그건 또 뭐야 그거 그런 것도 해야 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감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좀 말씀 좀 주시죠. 네, 건축법에서 정한 공사 감리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감리라 하면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도면과 일치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지, 도면에 있는 대로 공사를 하는지,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 기본 시방은 지켜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등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러니까 지도와 감독을 합친 용어가 공사 감리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 아주 큰 건물은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네. 그 감리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주택을 기준으로 네. 감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다 돈으로 또 건축주께서는 비용도 있고 해서 네. 일단은 보통 주택 감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현장에 또 몇 번 나가고 이런 간단하게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공사 감리라는 것도 설계처럼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고, 계약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계약 대금이 들어가는 게 되겠죠. 그만큼 건축주의 비용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법에서 그래서 공사 감리의 최소한의 역할, 최소한 해야 할 것들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 철근 배근과 최상층의 지붕, 철근 배근이 완료되었을 때는 문서로 관청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감리 업무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입니다. 네. 그리고 법에 문서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요새 감리도 옛날보다 이렇게 서류가 많은지. 네, 감리 서류 많습니다. 감리 서류 챙겨야 될 거 많고요. 근데 법에서는 이렇게 최소로 정하고 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내부 규정으로 이 이외에 이제 골조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마감 공사 들어가기 직전,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내부 청소하고 내부 마감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는 단계가 될 텐데요. 이때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고요. 마감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완성된 골조의 상태는 어떤지, 골조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 공사가 90% 이상 진행이 다 끝났을 때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도면대로 도면에 있는 창문의 위치 등이 다 맞는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와 건물 간의 이격거리 등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처음에 최초의 허가 때 들어갔던 도면을 수정을 해서 사용 승인 때 접수할 수 있도록 도면 수정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주요 구조에 대한 이제 아주 중요한 검측. 네. 하고 마감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네. 마지막엔 사용 승인을 하는데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조치, 사전에 조치해서 부드럽게 이제 사용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네. 네. 그 전문 용어로 이제 펀치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 접수가 가능한지 이제 구석구석, 내부 구석구석을 다 뒤지게 되고요. 예를 들면 감지기가 꼭 있어야 되는 공간에 없다든지, 아니면 소화기 설치가 돼야 되는 공간에 소화기가 없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판이 설치가 안 돼 있다든지, 아니면 주차 구획을 표시를 하셨는데 잘못 표기한 건 없는지, 기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다 체크를 해서 사용 승인 전에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설계만큼이나 네. 중요한 사람이 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감리는 모든 공사에는 그럼 선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감리자를? 허가와 신고에 대해서 전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감리를 해야 되는 대상은 건축 허가를 받는 모든 건축물입니다. 신고권은 이제 감리를 안 하고요. 네, 신고를 받은 건축물은 감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 땅이 비쌉니다. 계획관리는 60평까지 신고라서 감리를 안 해도 되고 다른 녹지 지역이나 이런 데는 30평만 넘어가면 허가가 되니까 네, 감리도 또 비용이 맞습니다. 추가가 돼야 되고요. 보통 그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 계약하고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감리 계약은 설계를 시작하면서 감리 계약하지는 않고요. 감리 계약서가 필요한 건 건축 착공 신고 때 감리자 지정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 신고 전에 통상 감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설계 계약하고 설계 진행하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감리 계약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아니 뭐 설계 계약하느라고 돈 들어갔는데 무슨 계약을 또 하냐? 뭐 이렇게 돈 달라는 게 맞냐? 오늘 계속 돈 얘기만 돈 얘기만 네, 계속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설계 계약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좀 이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좀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무슨 계약을 이렇게 계속 이중 계약도 아니고 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냐. 네. 원래 저 결혼식 간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걸음걸음 돈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공사 감리는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고요. 계약도 설계하고는 별개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건축주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시공자가 정말 도면대로 잘 공사하고 있는지, 부실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이제 건축사죠. 전문가가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잘못돼 있으면은 건축주를 대신해서 이제 시정 지시도 하고요. 요새는 이제 굉장히 현장에서 안전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안전장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불안전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지적도 하고 전반적으로 공사가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감리자의 역할이고 점점 이제 더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